나는 살인자입니다. 베트남에서 28명을 죽였습니다. 총으로, 칼로, 수류탄으로. 그것이 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그곳에서 100명을 살렸다는 것을.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 나는 그 아이들을 미국, 프랑스, 독일로 보냈습니다. 1973년 51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 전 세계에서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박철수 대위님, 저는 당신이 구한 아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서로를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군인이 전쟁터에서 내린 선택, 전 세계로 흩어진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다시 만난 기적, 그리고 50년 후 그들이 은인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늙은 군인의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1971년 1월 나는 25살이었습니다. 육군 소위 베트남 파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상관은 물었습니다. 준비됐냐고. 나는 크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준비 같은 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베트남행.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사이공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습니다. 선임의 호령에 따라 트럭에 올랐습니다. 전방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적의 기습이었습니다. 나는 소총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임이 소리쳤습니다. 쏘라고. 나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앞에 있던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베트콩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12명을 죽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21명. 나는 숫자를 세는 것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누군가 죽었습니다. 어제 같이 밥 먹던 전우가 오늘은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선임이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여기서 감정 가지면 죽는다고. 나도 죽고 부대원들도 죽는다고. 나는 알았습니다. 감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살아남으려면 기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1972년 3월 15일 우리는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연기가 난다고. 정글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불타는 건물 시체들, 그리고 울음소리. 아이들이었습니다. 통역병이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고아원이었다고. 베트콩의 습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부대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죽은 선교사를 붙잡고 엄마, 엄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데려간다고. 부대원이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전투 부대인데 아이들을 어떻게 데려가냐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뭘 지키려고 여기 왔는데? 우리가 왜 싸우는데? 저 아이들 버리고 가면 우리가 베트콩이랑 뭐가 다르냐고. 부대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우리 임무라고. 이 아이들 살리는 게 우리 임무라고. 우리는 아이들을 셌습니다. 103명, 생후 6개월부터 12살까지.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업었습니다. 안았습니다. 들것에 실었습니다. 부대원들이 조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애가 운다고 물을 달라고. 우리는 15km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을 업고 정글을 뚫고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 중대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중대장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전투 부대지 아이들 보육원이 아니라고. 지금 당장 저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저 아이들을 버리면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없다고. 중대장은 한참을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일단 본국에 보고한다고. 그때까지 내가 책임지라고. 나는 경례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부대는 전투 부대이자 보육원이 됐습니다. 낮에는 전투, 밤에는 아이들 돌보기. 부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이 애가 열이 난다고. 의무병을 불렀습니다. 분유가 떨어졌다는 보고. 본국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나도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103명에서 98명이 됐습니다. 5명은 끝내 살리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1973년 1월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경유해서 국제입양기관에 인계한다고. 국제입양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 상황으로는 저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수 없다고. 미국, 프랑스, 독일 각국에서 입양 가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1973년 한국은 우리 아이들도 해외로 입양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간 준비했습니다. 여권, 서류, 건강검진. 나는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자고. 그들이 갈 나라 이름으로. 마이클, 소피, 루카스. 새 가족을 만날 준비를 시켜줘야 한다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내 이름을 적은 팔찌를 채워줬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팔찌는 절대 버리지 말라고.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월 28일 출발날 부대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부대원들과 악수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너희 덕분에 이 아이들이 산다고. 부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98명의 아이들과 나를 포함한 군의관 3명. 사이공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부대원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중 7명은 그 해 전사했습니다. 김포공항 1973년 3월 2일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조국.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착했다고. 여기가 한국이라고. 아이들은 떠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입양기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맞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미국 45명, 프랑스 23명, 독일 18명, 캐나다 12명. 각국의 좋은 가정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좋은 가정이냐고. 직원은 약속했습니다. 모두 검증된 가정들이라고. 일주일 후 1명씩, 2명씩.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미국행, 프랑스행, 독일행 비행기. 잘 가라고. 행복해야 한다고. 나는 아이들을 보내며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손을 흔들었습니다. 2달 후 98명 모두 떠났습니다. 미국 45명, 프랑스 23명, 독일 18명, 캐나다 12명.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974년 나는 제대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그냥 살아야죠. 나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뭘 했냐고. 그냥 전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98명을 구한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기억할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전 세계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미국 뉴욕. 한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 리 40살. 그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있는 팔찌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1972년 한국군에게 구출된 베트남 전쟁 고아입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 있나요? 2주 후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프랑스에 산다고. 또 다른 댓글 나도요. 독일입니다. 하나씩 둘씩.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015년 그들은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73명이 모였습니다. 나머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3명이 5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날 구출됐다고. 나도 이 팔찌가 있다고. 그들은 서로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입양, 가족 사진. 지금의 모습? 우리 형제자매네요.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들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2020년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박철수 대위님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한국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자 명부가 있을 거라고. 그들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11월 마침내 한국 국방부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 73명이 동시에 환호했습니다. 주소를 알려달라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우리가 편지를 쓰겠다고.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캐나다에서. 나는 첫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박철수 대위님께. 저는 마이클 리입니다. 당신이 1972년 3월 15일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5살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마이클 리 올림. 나는 무너졌습니다. 5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행복할까? 나를 기억할까? 모든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 편지를 열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종일 울었습니다. 나는 75입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지 51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베트남에서 뭐 하셨냐고. 이제 나는 대답합니다.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98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끔찍합니다. 나는 28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나는 98명을 살렸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싸웠지만 인간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도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이 전 세계에 희망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